후회하고 있어요. 내 종목 하락하던 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 응급실의 MC 박재현입니다. 지금 다들 퇴근 시간이실 텐데요. 오늘 하락한 내 종목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시나요? 아니면 급등한 내 종목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종목 응급실이 솔루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목 응급실은요,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저희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셔서 전화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 드려야겠죠. 오늘의 응급닥터는 바로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은요, 직장인들이 하기 좋은 매매법이 일정 매매인데요. 일정에 있는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테마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분입니다. 이런 일정 매매는 주린이 분들이나 또 직장인 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응급닥터와 함께 종목응급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정 매매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근데 오늘 시장 자체도 워낙 힘드셨을 거예요. 코스피랑 코스닥 워낙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보유하신 종목들 상처 많이 입으셨을 텐데요. 그 종목들 고민 상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로 말씀 주시면 제가 다 대응 방법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먼저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은 미국 증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었는데요. 다우존스는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이랑 S&P 500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로 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반도체 제재 소식이 굉장히 혼조세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정부가 지금 동맹국 반도체 기업의 이제 중국 반도체 기술 접근을 이제 무역 제재를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나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 시기 때 2019년도 코로나가 한참 팬데믹 시즌이 발생했을 때 그때 빠진 것만큼 큰 폭으로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증시 전망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 섹터가 미국 증시 나스닥이랑 S&P 500의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줬었는데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6.8%나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이랑 S&P 500의 큰 폭의 하락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기대해볼 만한 정보가 뭐냐면은 일단은 7월 달에 2주간의 기간 동안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8월 15일 저희 광복절 날이죠. 좀 기간은 좀 늦춰지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달 안에 잡혀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서 TSMC가 오늘 잠깐 3시 반쯤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가 나왔으면서 다시 한번 HBM이나 반도체 지수를 다시 한번 반등의 서막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한번 체크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한번 보실게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2,800포인트 구간에 다행히 이제 멈춰서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2,800포인트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돼서 반등이 다시 와줄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달 안에 또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 더불어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제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전 2,9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는 쉽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또 호재가 있죠. 국내 밸류 프로그램, 저PBR 관련 종목들 프로그램도 시행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런 더블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고 상방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원래 기존에 지지해줬던 이 지지 라인을 뚫렸어요. 네, 기존에 지지해줬던 라인 이 8,300포인트 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고 결국에는 장 막판에 살짝 반등에 성공해줘서 이제 음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0.84%나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지지했던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뚫리면서 아무래도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하반기에는 800포인트 언더로 내려와서 790포인트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안 좋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2분기 실적 발표 때문에 다행히 반등이 올 수 있는 구간도 있겠지만 저는 전망은 아직 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매도세가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고 특히 대장주인 SK하이닉스가 또 많이 하락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을 조금 무겁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국내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지금 현재 시청자 커뮤니티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개 읽어볼게요. 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종이 연일 약세를 보이는데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가 주춤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어제는 ASML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좋지도 못하면서 밀렸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반도체 규제 가능성 때문에 반도체 이 관련주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데 네. 우리 전문가님 이 향후 가능성 어떻게 보이나요? 일단은 오늘 국내 증시 첫 번째로 보시면은 SK하이닉스도 3.63%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같이 떨어졌는데요. 이 같은 이유 공통점이 하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아무래도 큰 폭의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종목인 HBM 관련 종목인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의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영향을 떠나서 일단은 오늘 아까 오후 3시 반에 TSMC의 실적 발표가 그래도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도 다시 반등의 서막이 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뭐 올라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반도체 영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 지수랑 필라델피아 그 미국에 있는 반도체랑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증시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국내 증시가 지금 반도체가 주도주였던 역할이 크게 느껴지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반등의 서막이 언제쯤 올 것으로 예상을 하냐면은 삼성전자도 일단은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SK하이닉스도 있고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 반도체 종목들, 대장주들의 실적 발표에 영향을 힘입어서 국내 소부장 반도체 종목들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망은 그렇게 어둡게 보진 않고 7월 달에는 그래도 좀 다시 한번 반등의 서막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TSMC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반도체 업종 7월에는 반등이 다시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뵐게요. 우리 낭만아님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이 선정이 됐는데 그래도 원전 테마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서는 원전 관련주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 한전기술 이런 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장 초반에만 상승세를 지키고 후반에는 다시 떨어져서 이제 관련주들이 다시 밀렸잖아요. 아무래도 이 뉴스가 노출이 되고 세론이 되는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코리아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최근 주가 라인 상승세를 보시면은
바닥 구간에서 큰 폭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던 이유가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원전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오늘 미국 증시가 큰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가서 그러면서 지수가 받쳐주지 못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원전 테마가 지금 고점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하반기 증시 전망까지 체크해 보시면은 원전 테마는 아직 죽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이제 체코 수주도 뚫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럽 수출, 이제 유럽 더 많은 수주 기대감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은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만 고점이지 하반기 길게 봤을 때는 아직은 더 갈 수 있는 테마가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하반기까지 더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벌써 접수 상담 접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원전 관련주가 상담이 들어왔네요. 한전기술 매수가가 95,000원 그리고 비중이 무려 100%라고 하는데 요즘 시청자분들이 화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중이 100%면 꽤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또 이어서 최근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상담이 들어왔네요. 매수가가 23만 7,500원에 비중도 80% 역시 비중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에 좀 과도하게 투자를 많이 하면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 이 SK하이닉스도 연일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져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저희 방송 이제 한 35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종목을 다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용 방법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여기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을 하셔도 되고요. 또 저희 종목 응급실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전화를 주셔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채택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여기 하단에 있는 커뮤니티 방에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방송의 세 번째 코너 지난 처방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전문가님은 특히나 전화 상담 적중률이 너무나도 좋으신데 자, 보면 한국가스공사 비중이 50%로 꽤 많으셨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더 오를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4%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SP소프트 현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매도하는 걸 권장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오늘 5%가량 급락을 했네요. 이렇게 전문가님 네. 적중률이 너무 좋은데 리뷰 네.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가스공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가스공사는 정확한 지지라인에서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요. 한국가스공사의 테마는 가장 큰 테마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포항 영일만 이슈입니다. 영일만에서 지금 시추 관련 뉴스로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장기간으로 이어질 것 같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이슈이기 때문에 이 단기성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테마에서 저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다,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라인에서 그래도 다행히 잘 반등을 해줬죠. 오늘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오늘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영일만에서 어떤 거래처를 선택할지 국가에서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저는 이 한국가스공사가 또 가스가 영일만에 매장돼 있는 석유보다는 가스 매장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라인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또 8월달 MSCI 지수 편입 가능성도 후보군에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만 좀 잘 반등을 해주면은 충분히 MSCI 지수 편입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우상향으로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P소프트였습니다. SP소프트는 제가 좀 뿌듯하네요. 오늘 제가 그때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제 말 잘 들으시고 그 매도를 잘 하셨으면 큰 폭의 손실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일단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규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된 지도 1년이 채 되지 않는 종목이고 올해 2월 달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락폭이 굉장히 크고 하방 지지 라인을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더 계속해서 하방이 열려 있어서 더 떨어질 수가 있고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체크가 조금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원래 기존에 맞춰드렸던 이 지지 라인들도 뚫려가지고 앞으로 아무래도 하방이 좀 더 열려 있어서 그 지하실까지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재료와 일정,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재료와 일정이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요. 오늘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 제가 오늘 좋은 종목, 이제 만병통치약 종목까지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들으시고 싶으시면 이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전화 상담 리뷰해 주셨고요. 이어서 유망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엔솔 지난주 화요일 날 만병통치약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죠. 이 종목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6.12% 수익 실현하셨고요. 이어서 선크림 화장품 관련주죠. 이 종목은 이길로 8.25%, 그리고 바이오 항암제 신약 개발사죠. 오스코텍 7%나 수익 실현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7%가량 급등했던 원전 관련주 한전기술 7%나 수익 실현하셨고요. 마지막으로 3거래일 수익 실리콘투 6%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네. 이길 3거래일만 해도 수익을 꾸준히 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네, 한 번 더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만병통치약 종목으로 들고 왔던 이 K엔솔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K엔솔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정 매매 달인답게 이 재료와 일정이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공략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K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액친냉각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제 아래 바닥 구간 지지 라인에 지금 매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더라도 손실 리스크가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타점은 이 바닥 구간에서 잘 진입을 하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액친냉각이 왜 주목을 받냐? 그건 바로 이제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블랙엘이 출시가 되면서 액친냉각 기반으로 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이제 앞으로는 액친냉각 기술에 좀 집중을 좀 해달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이 뭐 삼성 SDI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액친냉각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액친냉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좀 열을 식히기 위해서 선풍기 바람 같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비전도성 액체죠. 이제 전류가 통하지 않는 액체를 함으로써 열을 식혀줍니다. 그러면서 전력이 사용량이 굉장히 넓어지고 아무래도 하반기까지는 액친냉각 기술의 집중도는 더욱더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재료와 일정 모멘텀까지 보유한 이 K엔솔 공략이 들어갔었는데요. 근데 이 차트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윗꼬리를 달고 자꾸 내려와 줬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다시 또 바닥 구간을 향해서 내려가 하락 추세가 좀 열려 있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윗꼬리에 달릴 때 장대 한봉이 그려질 때쯤 저는 이제 기존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제가 옆에서 서포트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조금 공략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보시면은 계속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으신데요. 제가 그런 부분들 옆에서 서포트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 커뮤니티 방 자주 들어오시면은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 진단 처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아픈 종목들의 치료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아픈 종목이 다시 건강한 종목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서도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종목응급실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방송의 메인 코너죠.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전화 상담 후에 우리 전문가님이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상담 설명 한 번 더 해드리자면 업은요,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종목 응급실은요. 전화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02-2638-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저 한전기술 평단가 95,000원인데 비중이 100%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어제 체코원전 수주 이제 한국에 됐다는 뉴스 보고 네네. 가지고 있는 돈 전부 이제 시초가에 진입을 했는데 네. 당연히 상한가 갈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10% 넘게 떨어져가지고 아,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어제 프랑스와 우리 치열하게 수주전을 펼치다가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좀 시초가의 강세를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오늘 시초가 진입을 하셨는데 큰 폭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큰 게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아까 제가 들었는데 비중을 100%나 실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따끔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중 100% 같은 경우는 확실한 종목, 근데 주식엔 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혼자 비중 조절을 못 하시니까 비중 조절 어떻게 해요? 이 시초가 매입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오늘만 17%가 넘게 손실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크게 좀 안 좋은 습관 같은 경우는 제가 꼭 고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비중 조절부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아까 원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4월달부터 지금 바닥 구간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나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몇 프로나 올랐냐면은 4월달부터 지금 거의 한 100%가 넘게 오른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5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50%가 넘게 올랐던 이유는 바로 원전 관련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건데요. 근데 지금 당연히 체코 수주 원전이 협상이 됐으니까 그러면 내일 상한가를 가겠네라고 생각이 드시고 나서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재료 소멸이라는 리스크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전 주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는 절대 없고 지금 미국 증시 영향을 제가 아까 많이 좀 받지 않았냐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 증시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국내 주식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 큰 폭으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도 제가 근데 아까 원전 테마는 말씀드렸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고점이에요. 신고점을 찍었죠. 고점이어서 저는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는 다운을 외치겠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중장기적인 하반기까지 관점을 보시면은 원전주는 아직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하길 원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가지고 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의 응급 종목을 명쾌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고민이 되는 종목, 응급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이용 방법을 반드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예,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평단가랑 비중 말씀 부탁드려요. 예, 23만 7,500원이고요. 네. 그 비중은 80% 지금 들어가 있네요. 아, 그렇군요. 이 종목에 그럼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거 뭐 제가 사자마자 무슨 악재가 있는지 그 매일 떨어지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 뭐 팔아야 되는지 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죠. SK 하이닉스 최근에 정말 주가가 부진하죠. 워낙 많이 올랐던 것도 있지만 최근 글로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춤하고 있고 또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달에 당선이 된다면 또 트럼프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의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TSMC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만은 이제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하면서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산업이 망가졌다고 비판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급락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SK 하이닉스도 시청자분께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고점에서 또 타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중 제가 첫 번째 전화도 그렇고 두 번째 전화도 좀 따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중 80%를 왜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비중 조절을 조금씩 분할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 조절을 잘 못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종목도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큰 손실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 일단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오늘 다행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반도체 테마의 이제 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TSMC 지금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TSMC 근데 다행히도 오늘 실적 발표에서 다행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이런 악재들 이런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TSMC가 다시 반등을 해줄 거고 그다음에 내일 엔비디아도 같이 수혜를 받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의 서막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디커플링 관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저희도 국내 증시도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맞춰서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저는 오를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들고 계시고 이제 비중 조절을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 TSMC 호실적의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 말씀드립니다. 3기요. 네, 3기고요. 3,470원에 5%. 5%요? 네. 아, 5%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될지 확실히 잘 몰랐어요. 아, 네. 이 3기 이 종목 지금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로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네네. 있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네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3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테마 자체는 그렇게 나쁜 테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1월 달부터 상반기 수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첫 번째로 가장 컸던 게 반도체였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부품 테마들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거의 자동차 관련 테마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테마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전망은 좋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보니까 이 3기라는 종목도 실적에 조금 기대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3기 차트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눌려 있습니다. 네, 굉장히 눌려 있고 이 바닥 구간이 저는 지금 자리에서 형성이 됐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 대장주가 뭔지 아시죠? 시청자님. 바로 현대차인데요. 네, 네네. 현대차도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이제 자동차 대장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야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주가 흐름이 좋아지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차의 흐름도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의 실적도 2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들도 수출 데이터가 아무래도 좀 표기가 확실히 나와 있다 보니까 저는 재료나 테마 자체는 나쁘진 않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는 비중 조절 굉장히 잘하셨네요. 5%밖에 안 들어오고 하셨는데요.
5%라고 하더라도 지금 손실은 거의 50% 넘게 되시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죠. 근데 지금 네. 주가 차트 흐름 보시면은 아직 시장의 주목 흐름을 받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낙폭이 과대한데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무래도 실적 발표 전까지 그리고 현대차가 주가가 오르기 전까지는 저는 좀 더 내려갔다,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추매는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추매는 권장해 드리지 않고 오히려 반등이 약간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그때 추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기 이 종목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진단은 다운이라고 내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방송 이제 20분 남았는데요. 빠르게 참여 방법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우리 종목 응급실은 전화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02-2638-3987로 전화 주셔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리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네,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네, 평균 단가는 24만 원입니다. 네, 24만 원이고 비중은요? 네, 비중은 60%예요. 60%. 그러면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도 좀 신고가가 갔는데 네네. 고점인 것 같아서 언제쯤 덜어내는지 좋을지 궁금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근 방산주들이 정말 강하잖아요. 근데 오늘 LIG 넥스원과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 중에서도 방산주죠. 그중 대장주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수익 실현 시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네.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24만 원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하셨고 진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좀 그래도 비중 조절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청자분들께서 비중을 뭐 5%, 10%가 아닌 50%, 60% 아까는 뭐 100%까지 처음 봤거든요. 올빵을 자기 보유한 재산을 전 재산을 거의 다 올빵을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분께서는 그래도 좋은 종목에 좋은 일정과 좋은 테마까지 있는 좋은 종목에 접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조금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비중 같은 조절은 좀 확실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미국 대선 이제 11월 달이 미국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관련 수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관련들 종목 중에서 저는 단연코 하나 뽑자면은 바로 방산주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자국 국민을 위해서 보호 정책이 실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산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때 일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 방산 쪽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나토 회의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전쟁도 종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전이 되면은 아무래도 종전이 되면은 오히려 방산주들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방산 관련주들은 왜 오르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 시 방산 이제 미국이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비를 어쩔 수 없이 증감을 할 수밖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방산 쪽의 수혜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2분기 실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지금 뭐 수주권도 굉장히 여러 준비하여 있고 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저는 잘 나올 것이라고 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지금 아직 고점이라고 부담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신고점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데 하지만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출회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앞으로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업을 외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이 종목 방산주고 앞으로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요, 삼화전지요. 네, 삼화전기고. 삼화전지. 네, 그리고 비중이랑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네, 한 3% 되고요. 77,300원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삼화전기 종목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니 그게 회사도 괜찮은가도 모르겠고 이거 계속 떨어져갖고 네네. 77,300원에 샀는데 뭐 지금 5만 얼마 아니에요? 아, 이게 그렇군요. 계속 떨어져요? 네,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반갑습니다.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 지금 뭐 반도체 쪽 업종 테마인데요.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23년도까지 매출액을 보시면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완벽하게 좋지는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퍼 같은 경우도 동일 업종 퍼보다는 좀 낮긴 합니다만 PB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점이다.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삼화전기 일단 비중 조절은 그래도 잘 해주셨네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주가는 신고점을 찍고 나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된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하루만 신고점을 찍은 게 아니라 이때도 찍고 그다음에 이때도 찍고 계속해서 연일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주식은 100%라는 것도 없고 매일매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조정을 네. 받고 내려갔다 오르락 내리락 그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가지고 하방이 좀 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계속해서 안 좋은 이유가 또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의 영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한국 수출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1분기 실적은 그래도 2분기 실적은 약간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아까 재무제표랑 퍼랑 PBR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고점도 얼마 전에 찍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고평가가 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77,300원 부분이면 또 고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다운을 외치겠습니다. 네, 삼화전기 이 종목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예, 지오릿 에너지요. 네,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 말씀 부탁드려요. 예, 매수가는 5,600원에 비중은 50%예요. 네, 비중은 50%요. 이 종목에 그러면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예? 고민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 갖고 네. 예. 무상증자 받고 나서 계속 그냥 하락해 갖고 작년에 구입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예. 이 종목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져서. 무상증자, 예, 예, 네, 예.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뭐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해서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근데 아, 비중을 예. 50%나 추가한 부분은 아까 계속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깨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 보실게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매출액 보시면은 등락폭이 좀 크죠. 이렇게 네. 호전적이게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순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다. 오히려 적자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된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재무제표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차트 흐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상증자 이슈까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유상증자를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등락폭이 굉장히 낮아지게 됐습니다. 네,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되고요. 그렇지만 일단 유상증자보다는 아무래도 무상증자를 원하시겠지만 유상증자
아까 보셨잖아요. 재무제표랑 영업이익을 보시면 안 좋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다른 투자자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중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다행인 거도 바닥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어요. 네. 이거는 좀 오래된 기업이어서 지지 라인이 지금 1,547원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정리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워낙 고점이 물리셨어요. 5,000원이면은 23년도에 지금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시는데요. 아니 저기 그 작년 4월 달에 작년 구입을 4월이요? 해갖고요. 17,000 저기에 구입을 네. 해갖고 네. 그 약간의 물 타고 무상증자를 아. 받아갖고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지금 차트 보시면은 다행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바닥 지지 라인을 지금 형성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물 타는 거는 저는 멈춰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바닥 지지 라인에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1,547원 바닥 지지 라인을 만약 이탈을 하게 되면은 하방이 큰 폭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악재가 있긴 하지만 제가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1,550원 반등 해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시는 건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은 지금 반등의 위치가 다가왔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 지오릿 에너지 이 종목 바닥에서 현재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우리 상담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을 다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에 오늘 만병통치약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특히나 이은복 전문가님은 TV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을 통해서 이 만병통치약 종목명과 또 가격 전략과 타이밍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오늘 만병통치약 뭐로 들고 나오셨나요? 일단 오늘 만병통치약 꼭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만병통치약 종목을 들고 와서 짧은 기간 안에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좋은 종목 가져왔으니까요. 꼭 여기 제 하단에 있는 이제 커뮤니티방 꼭 들어와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 히든 종목 뭐냐면은 바로 초고압 변압기 섹터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현재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그러면서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전력을 끌어다 쓰려면은 아무래도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하반기까지 전망까지 굉장히 밝다. 그러면서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오르면서 또 인건비 가격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비용 상승이 됐어요. 그러면서 판매 단가가 많이 올른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판매 단가가 올라. 근데 수요도 많아져. 그러면은 결국에는 실적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해서 주문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과거 대비 굉장히 높은 수주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몰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강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이거는 전력 공급 확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누가 되든 전력 설비 테마, 이 초고압 변압기 테마는 누가 되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 이 종목이 뭐냐면은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차단기 등을 전력 설비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중동 지역이 투자 확대로 인해서 전력 설비 발주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신재생 에너지 신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북미의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전선을 교체 시기가 왔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이 만병통치약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5월달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 대형사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익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라고 따지면은 세 가지 대표적으로 국내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LS 일렉트릭도 있고 효성중공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차트 한번 보시면 오늘 제가 이거 검은색으로 칠한 게 오늘의 만병통치약 종목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파란색이 23년도 영업이익률이고요. 이제 회색이 24년도 1분기 영업이익률입니다. 현저히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종목은 대장주다.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장주를 따라가야 돼요. 다른 어설픈 종목 따라가게 되면은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실 때 대장주를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주가에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상승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아까 체크하시면은 비교가 안 되죠. 네.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실적 기대감이 확실히 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 추이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18년도부터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신규 수주가 큰 폭으로 늘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판매 단가도 계속해서 오릅니다. 그러면 실적에 가장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수주 잔고 추이도 보시면은 24년도 1분기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3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가장 크게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5월달 MSCI 지수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작년에 23년도에 5월달에 지수가 편입이 돼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보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MSCI 지수에 편입이 됐고 작년 5월달만 보시더라도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하는 관련 가장 주도 섹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주가가 계속 지수에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뒀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똑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죠. 그때 강세일 때 작년에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일 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수가 편입이 되더라도 좋은 재료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다. 계속해서 역사적인 신고점을 달성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 5월 달에 같이 편입이 됐던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알테오젠도 지수 편입이 되기 전까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 그려주고 있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9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바로 이제 머크와의 기술 이전 협약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갑니다. 엔긴 같은 경우는 떨어졌어요. 2차 전지 측은 약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편입이 되더라도 좋은 재료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 차트 한번 보실게요. 조정을 받지 않고 굉장히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타점이 적절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5월달 지수 편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합 변화기의 전망은 굉장히 유망하고 밝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까지 플러스 5월달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트 보시면 굉장히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다. 지금 살짝 고점에서 역사적인 신고점을 찍고 나서 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 공략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수 타점부터 해가지고 매도 타점까지 다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전력 설비 관련주고 앞으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고 또 대장주라서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만병통치약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커뮤니티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